오늘도 진짜 한국스러운 이야기 같이 나눠볼까요?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한국 문화부터 한국 사람들도 진짜 그러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That's so Korean!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좀 통일된 손동작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고 싶은 그런 손동작이 있다 하면 알려주세요. 네,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한국식 하트? 아무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9일입니다. 이렇게 또 팟캐스트를 촬영하는 날이 되었네요. 일단 저는 오늘 꽃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짠! 너무 예쁘죠? 5월이 끝나가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군데군데 꽃이 많이 피었어요. 제가 회사 출근하면 출근길에 뭐 노란 장미도 있고 새빨간 장미, 뭐 보라색 이름 모를 꽃 이런 예쁜 꽃들이 많아서 요즘 출근할 때마다 사진을 하나씩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쁘죠? 예전에는 이렇게 자연 풍경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워낙 조경도 잘 예쁘게 해놓고 해가지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꽃을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은 곧바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친구입니다.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은데요. 항상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친구 사귀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건데요. 정말 그럴지. 그렇다면 한국에서 친구 사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한국 사람들한테 친구란 과연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잘 사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친구 사귀는 게 정말로 어려울까요? 저는 다소 그렇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일단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고, 둘째는 한국 사회에서 눈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만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든 것 같고, 만나더라도 깊은 관계가 되기까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생활 루틴이 항상 집, 회사, 운동 이렇게 반복적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정말 소중하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학교에서 추억을 쌓고 했던 것들이 우리 관계 유지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런 학창시절 친구들이 주변에 없는 거니까 만약 그런 친구들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인연을 쌓아야 한다면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친한 사이에도 계속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조금 친해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치면 그 연락 주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어서 연락을 자주 하는데 상대방은 왜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하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저는 이 사람을 잘 챙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편에서는 너무 안부 연락이 뜸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눈치를 보면서 우리 관계를 챙기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요. 여러분이 외국인이시라면 언어 문제, 언어 차이가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야 이 한국 사람과 빨리 가까워질 수 있고 친해질 수 있고 관계 유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무조건 싫어하고 배척해서가 아니라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영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는데요. 제 친구들 중에는 한국어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저는 그냥 영어로 편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아닌 다른 한국인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를 보면 오히려 제 친구들은 어떻게든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 한국 분들이 좀 주저주저 하는 거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영어 시험도 어렵게 보고 뭐 원어민 선생님 앞에서 영어로 잘 말을 해야 되는데 약간 얼거나 수능 영어도 너무너무 어렵고 이렇게 좀 잘하면서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거를 갖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 스스로 내 영어 실력은 완벽하지 않은데 나는 아직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좀 위축이 되고 그렇다 보면 아예 외국인이네?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애초에 딱 정해놓고 다가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정말 친한 외국인 친구랑 한국에서 하루 종일 같이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한국어를 잘 하니까 식당에 가거나 어느 새로운 장소에 이렇게 들어섰을 때 그 친구가 주로 말을 했단 말이죠. 저는 그 친구를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좀 약간 차별이라면 차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신기한 경험이었던 게 그 친구가 또박또박 한국어로 말을 했어요. 저기요, 저희 뭐뭐 주문할게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딱 봐도 외모에서부터 외국인이 느껴지니까 상대방이 영어가 나올 줄 알고 긴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께서는 한국어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no, I can speak English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면에 긴장하는 그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자연스러운 한국어 억양으로 먼저 다가가면 너무 좋죠. 네, 물론 저는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니까 더 젊은 대학생 친구들도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면 요즘은 또 이제 해외에서 살다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 영어로 잘 무난무난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이야기. 그래서 특히 한국 친구를 잘 사귀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당연히 문화적 차이 때문에 친구 사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초반부터 한국에서 친구 사귀는 거 어려워요 하면서 겁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막 그러니까 한국에서 친구 사귀지 마세요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또 눈치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로 들고 싶은 건요.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요.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좀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그런 분위기를 아예 피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는 게요.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누가 만약에 사회적인 이슈를 꺼낸다. 그러면 모두가 이렇게 살짝 눈치를 봅니다. 혹시 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 아닐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좀 뭔가 이상해지면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하면 뭐 술을 마시고 있다 치면 괜찮아 짠짠짠 하면서 술 마시는 분위기로 아예 갑자기 전환을 해버린다거나 에이 뭐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심각하지 않은 걸로 무마를 시켜놓고 다른 주제로 전환을 하거나 언급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에는 더더욱 언급을 하지 않고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생각이 너무 달라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안 꺼내죠, 사실. 그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그 사람이 더더욱 내가 되고 싶지는 않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도 정말 친한 소수의 친구들 요즘은 찐친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무튼 그 찐친들하고 있을 때만 그리고 서로 이제 저희의 생각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이게 약간의 검증이 되었어요. 나는 이 정도 이야기까지는 털어놔도 괜찮겠다. 안전하다. 뭔가 이런 게 서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그룹에 가서만 이러쿵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털어놓고 나머지 관계에서는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그런 관계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심각한 것까지도 아닌데 그냥 그런 언급을 꺼리고 일상적이고 행복한 이야기 또 우울한 이야기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그냥 긍정적이고 밝은 일상의 얘기 이런 것들을 합니다.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초면부터 이렇게 스킨십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오랜 기간을 두고 서로 지켜보고 안부도 묻고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가까워졌는지를 지속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씩 힌트를 주듯이 이번에 만났을 때 이만큼 개인적인 얘기하고 또 다음번에 만났을 때 눈치 보고 가까워진 것 같아 이러면 또 옛다 내 개인적인 얘기다 하면서 또 새로운 비밀을 하나 던져주고 약간 이렇게 서서히 가까워집니다. 그게 좀 한국식 인간관계의 특징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조금 내향인이고 이 사람이 싫어하지는 않을까라고 더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정말 뭐 초면에 빡 가까워지는 건 없고 진짜 긴 호흡을 두고 서로 안부를 확인하면서 서로 또 지켜보면서 괜찮은 사람인지 이러면서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 차이 중에 또 한 가지는요. 한국 사회에서 스몰 토크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친구를 만난다? 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분이 그 옷 예쁘네요. 어디서 샀어요? 라고 말을 걸면 진짜 이상할 것 같아요. 물론 대답은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사람 왜 이러지? 하면서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특히나 길거리에서 보통도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낯선 사람이 먼저 말을 건다. 안녕하세요. 혹은 실례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걸면 거의 사이비 종교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포교 활동이 애초에 너무 많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누가 말을 건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한국에 막 오셨을 때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에서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좀 어렵죠. 차가운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사람 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쉬운 건 또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진짜 저는 아직도 어려워요. 친해질 수는 있어도 관계가 깊어지는 거 그리고 깊어진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건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찍다 보니까는 조금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께서 이제 한국에서 친구 사귀는 거 왜 이렇게 복잡해? 나는 그냥 한국인 친구 안 만들래 이러실까 봐. 좀 걱정은 되는데요. 저는 일단 최대한 한국인하고 친해질 수 있는 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친구란 과연 뭘까요? 그 친구라는 단어의 정의를 좀 생각을 해보면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도 되지만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도 이르는 말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좀 사전적인 정의고 일상에서 친구라고 하면 나이가 딱 동갑인 사람을 기본적으로 먼저 떠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로 둘 수 있는 사람의 범주가 애초에 한정적인 거죠. 뭐 외국인 친구들하고는 서로 나이도 잘 안 물을 뿐더러 나이를 알게 됐는데 만약에 10살 이상 차이가 난다 한들 우리가 대화가 잘 통하고 친하고 재밌고 하면 친구거든요. 친구인데 한국은 일단 초면에 나이를 묻고 나이에 의해서 이런 지위 같은 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애초에 좀 친구라는 그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적고 또 그런 말이 없어요. 약간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은 지인인데 완전 또 친한 친구까지는 아니고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재밌고 좋은데 또 정말 절친한 친구와는 다른 그런 가볍게 친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 사람 친구야? 했을 때 아니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아니 친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친하긴 하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유가 가벼운 우정을 이르는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신기했던 게 한 외국인 친구가 어제 나 친구랑 영화관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되게 친한 친구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제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처음 만나서 어제 친구가 된 거죠. 근데 한국어로는 그런 상황에서 친구라고 하진 않거든요.
한국에서 친구란 나이가 비슷한 또래, 그리고 가깝게 오래 지낸 사람,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차이가 언어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한국인 친구랑 나이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갑이다, 나이가 똑같다 하면 우리 그럼 말 편하게 할까? 우리 말 놓을까? 우리 친구잖아. 이렇게 한번 먼저 해보세요. 일단 반말을 쓰는 사이로 되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더 친해지는 사이가 되는 발판이 마련이 된 거라서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나이를 물었는데 나보다 많다. 그러면 먼저 언니, 오빠, 뭐 형, 누나 이렇게 호칭을 불러드리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동생이야 이렇게 포지션을 잡으시고 먼저 다가가시면서 애교 아닌 애교를 부리면 좋아할 거예요. 귀여워할 겁니다. 그리고 오래 알고 지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알고 지내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같이 추억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식사 같이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뭐 어디를 놀러 간다든지 그게 안 된다면 연락이라도 많이 주고받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야 일단은 그 가까운 지인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더 마음이 잘 통한다든지 어떤 계기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초면에 너무 막 가깝게 다가가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조절하시면서 다가가시고요. 그리고 또 나이 얘기가 나온 김에 관련 있는 얘기를 드리자면 지위라고 해야 될까요? 직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에 있는데 나이가 비슷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이 달라요. 그러면 적어도 같이 그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은 친구까지는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회사 밖에서야 말을 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화 주제가 이제 뭐 회사 생활에 대한 거겠지만 너무 그렇게 딥한 개인적인 얘기까지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둘 다 퇴사를 했을 때 그리고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뭐 나이도 비슷한데 그리고 이제 우리 둘 다 퇴사했는데 그냥 말 편하게 하자. 그냥 친구처럼 지내자. 이런 말이 오가면 그때서부터 관계가 좀 풀어집니다. 그때 더 이제 친구처럼 더 막역하게 격식 없이 지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위가 명확할 때 그게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생기면 이걸 잘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도 늘 인간관계에서 여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이건데요. 일단 저는 안부 연락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제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먼저 카톡 보내고 어떻게 잘 지내요? 뭐 요즘 이런 거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잘 봤어요?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안부를 묻고요. 또 한국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각종 명절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이럴 때 이거를 구실로 조금 더 안부 연락을 잘 할 수 있어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든지 추석이면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기본이고 또 뭐 스토리를 올렸다 그러면 뭐라 답장 보내면서 관심을 계속 표하고 상대방이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축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먼저 다가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좀 이렇게 떠올려 보고 어떤 사람이랑 요즘에 연락을 많이 안 한 것 같아 이러면 전화를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또 우리 언제 봅시다. 언제 만나서 뭐 이야기나 합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안부 연락을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많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런데 가깝긴 한데 아직 서로 한 번도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면 약간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면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저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다짜고짜 용건부터 말하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돌려 말합니다. 마치 이 사람의 안부와 일상에 관심이 있는 척 뭐 어떻게 잘 지내세요? 부터 시작을 해서 내 이 키를 안 주고 빙빙빙빙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 어느 정도 그런 대화가 오고 가면 그때 본론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 사실 한국어 콘텐츠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잘 아실 것 같은데 언제 기회 되면 뭐 밥이나 한 끼 하면서 그냥 살짝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미묘하고 은은하게 이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서서히 깊어지는 이런 게 여러분의 문화에 따라서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중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상대방의 눈치를 봐가면서 서서히 가까워지는 게 너무 중요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이랑 과연 내가 얼마나 친해졌을까? 과연 우리는 친구가 된 게 맞을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몇 가지 알아차릴 만한 단서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을 찐친, 진짜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반말을 쓰면 되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아니라 뭐 별명을 부른다든지 혹은 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고민을 얘기했을 때 아, 그거 너가 그냥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좀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말을 한다든지 아무튼 빈말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되게 좋게 신중하게 포장을 해서 끌고 가는 관계였다면 정말 가까워지면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의미 없는 추상적인 칭찬보다는 직설적인 조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사이도 있더라고요. 막, 야, 너 얼굴 왜 그러냐, 오늘? 뭐 이렇게 외모적인 특징으로 놀리는 그런 가까운 친구 사이도 있는데 아무튼 일단 관계가 충분히 깊어지고 서로 되게 솔직하고 또 관심사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할 때 요즘은 결이 맞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딱히 서로 거슬리게 하는 것도 없고 저희 초반에 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도 생각이나 가치관의 그런 결이 비슷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되어서 그때 이제 비로소 찐친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주로 이렇게 듣는데 상대가 저에게 되게 가감없이 가족 얘기를 한다. 되게 사적인 어떤 고민까지 저한테 토로를 할 때 되게 고맙고 아, 이 사람이 나를 친구라고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신호들로 우리가 친구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네, 제가 너무 한국 사람들이랑 친해지기까지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만 한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한국 사람들이랑 빠르게 확 가까워질 수 있는 몇 가지 치트키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이 먹을 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같이 식사를 하면 친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식사 취향이 비슷해야 친해지고요. 이런 것들을 주제로 스몰 토크를 했는데 잘 통한다. 그러면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국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국에 밥을 많은지 안 많은지예요. 그래서 딱 가서 혹시 국에 밥 말아 드세요? 했는데 상대방이 네 하면 저던데 가짜로라도 저던데 하면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혹은 뭐 아니요 저는 따로 먹어요 하면 아 따로 국밥 하시구나 아 역시 뭘 좀 아시네 하면서 특히 먹을 걸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외국인 친구가 먼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너무 재밌고 마음이 확 열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술입니다. 같이 술을 마시면 빨리 친해져요. 한국 사회에서는 어색한 사이에서 어색함을 빨리 푸는 수단으로 술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술을 마시면 좀 아무래도 취한 채로 뭐 얼떨결에 고민도 털어놓고 그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살짝 어색한 사이에 술부터 마시면서 친해지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맛있는 안주를 곁들이면서 술을 마시다 보면 기분도 좋고 흥도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까워지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 하면 뭐 어디 술 마시러 가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술별로 어울리는 안주가 있잖아요. 막걸리의 경우는 파전, 회의 경우는 소주나 와인, 치킨은 맥주처럼 이런 조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언제 치맥하러 갈까요? 우리 언제 회에 소주 한잔 할까요? 하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되게 친근감이 들고 실제로 그렇게 가서 맛있는 걸 즐겼을 때 기분
기분도 너무 좋고 하니까 빠르게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술을 안 하신다면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한국 사람들도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 운동을 배우러 동호회 이런 데를 많이 들어갑니다. 러닝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한때 클라이밍이라는 운동도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모여서 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마음이 열려 있다 보니까 더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도 태권도를 배울 때 친해졌던 사람들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스킨십을 할 기회가 찾고 또 누가 이렇게 잘 못한다 그러면 좀 으쌰으쌰 도와주려는 분위기도 한몫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어떤 이루려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태권도 흰띠 시절에 되게 못했어요. 운동을 되게 못했는데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막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발차기를 해냈을 때 옆에서 막 저보다도 더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막 덩달아서 기분이 좋고 열의에 차서 운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같이 운동을 하고 끝나고 맥주 한잔 하거나 이랬던 게 사실 전부거든요. 대부분은 그 체육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 가까워지는 게 있어서 그런지 그때 정말 단기간에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다 하시면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헬스처럼 혼자 하는 운동 말고 이렇게 그룹으로 뭔가를 배우는 그런 운동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더 쉬운 건 어느 그룹에 속해 있어야 친해질 기회도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대학원에 가서 새롭게 알게 된 인연이 있고 친구만큼 가까워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대학생이시라면 동아리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먼저 리액션을 잘해주고 잘 웃어주고 잘 들어주면 싫어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막 말하기보다는 잘 들어주려 하고 이러는데 좀 상대에 맞춰서 공감을 하고 잘 웃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한국에 네컷 가게가 많잖아요. 인생 네컷 이런 포토부스가 많은데 이런 거를 먼저 같이 찍으러 갑시다 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사진 찍을 때 좀 이렇게 붙어서 찍게 되고 뭐 머리띠나 귀여운 소품도 이용을 해서 일단 분위기가 되게 유해지고요. 집에 와서 그런 사진을 두고두고 보면 추억이 되더라고요. 재밌고 그래서 먼저 막 이런 거 찍으러 가자 적극적으로 하시면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온라인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앱을 통해서도 친구를 사귀더라고요. 근데 저는 글쎄요. 별로 한국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특히 데이팅 앱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 불순한 의도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고 또 아무래도 낯선 사람이다 보니까 위험성이 좀 따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온라인에서 알고 지내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났는데 그날 사고가 터진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는 누군가를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데이팅 앱이 아니라 소셜미디어로 넓혀본다면 긍정적인 신호인 게 최근에 이런 게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졸업 전시회 혹은 결혼식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에 트친을 불렀다는 거예요. 트위터 친구가 트친인데요. SNS 팔로워를 실제 현실에서 친구로 지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특히 Z세대 5명 중 1명은 SNS 팔로워를 친구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후기 밀레니얼 혹은 전기 밀레니얼, X
X세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요. 더 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일상과 취향을 공유하면서 베프,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현실에서도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덕질이라고 해서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런 활동을 덕질이라고 하는데, 덕질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들과 같이 여행도 가고 엄청 막역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관심사나 취향이 같다 보니까 이렇게 인연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처럼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소셜미디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딱 그 특정 목적이 있는 앱은 그냥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만날 목적이면 사용하지 마세요. 애초에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면 대부분은 다 그런 좀 안 좋은 의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상에서 친해지시든지 혹은 어떤 모임에 가입을 하시든지 나는 온라인에서 만나는 인연도 괜찮은데 하면 요즘에 Z세대 친구들처럼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 같은 일상을 알 수 있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정말 랜덤하게 아무나 만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언어 교환 모임 같은 거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저도 한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다 언어 교환 모임에서 만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한국 사람 중에 영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을 영어를 배우려는 그런 수단으로만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일상에서 친구를 찾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더 검증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친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 여러분은 특히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여기세요? 혹시 여러분 나라에 어떤 특정 기준이 있다면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도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친한 친구 구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만국 공통일 것 같기도 한데요. 젊은 세대의 경우 1위가 함께 있을 때 불편함이 없음입니다. 그리고 2위가 자주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짐, 그 다음에 3위가 개인적인 고민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음이에요. 앞서 말한 거랑 비슷하죠? 되게 자주 연락을 해야 되고 자주 봐야 되고 또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은 게,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사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또 뭔가 연락을 하기가 머쓱하고 왠지 부담스러워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한번 해보기는 하는데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친한 친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나이가 조금 많은 세대는 순위가 다른데요. 나이가 많은 세대는 가장 친한 친구를 구분하는 제1의 기준이 개인적인 고민을 편하게 공유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도 의견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느냐로 어떤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친한 친구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개모임입니다. 이게 원래는 중년 세대에서 자주 하는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 여러 명의 친구가 여행이면 여행, 이런 공동의 하나의 목표를 이루려고 돈을 같이 모읍니다. 뭐 한 달에 각자 뭐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회비라고 하거든요. 회비를 걷어요. 그래서 하나의 통장에 돈을 모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거나 뭐 식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그런 중년 세대의 사람들이 했던 것을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은 강제적인 그런 수단이 없으면 각자 일도 있고 시간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꼭 여행을 간다 하면서 돈을 모으면 거기에서 주는 안정감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쨌든 돈을 모으고 있고
언젠가 만나서 같이 여행을 가고 추억을 쌓을 거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뭐 요즘에 촌캉스 같은 거 하거든요. 친구들끼리 재미나게 아줌마 패션이라고 하죠. 몸빼바지 입고 시골에 옛날 시골집 이런 게스트 하우스를 빌려서 그날 하루 재밌게 노는 거예요. 또 그걸 위해서 회비를 모으기도 하고 컨텐츠가 있어야 또 친구 관계에 있어서 재밌는 추억도 쌓이고 잘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의 버킷리스트를 세우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은행 어플에 모임 통장 기능이 잘 되어 있어요. 모두가 입출금 내역을 볼 수 있고 각자의 계좌에서 날마다 돈이 알아서 잘 빠져나갑니다. 그런 개모임을 할 때 모임 통장으로 보통 하고요. 거기에 목표를 써놓을 수 있어요. 뭐 해외여행, 뭐 생일 파티를 위해서 쓰는 돈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모임 통장 기능이 생겼다 보니까 개모임을 하기도 쉽고 이것을 구실로 만나기도 쉽고 또 관계 유지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속한 그 그룹에 사람이 많다. 그리고 다들 어느 정도 여행을 갈 만큼 가까워졌다 하면 먼저 얘기를 꺼내보세요. 우리 뭐 언제 여행이라도 한번 갈까? 라면서 막 얘기가 이렇게 무르익었을 때 우리 개 한번 뭐 만들자, 개를 들자 라고 하는데 우리 개 모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회비 걷어서 여행 갈 준비를 하자. 이렇게 되면 제일 좋죠. 개모임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친구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랑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구나 라고 느끼세요? 오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들, 댓글도 좋고 메일이나 DM도 좋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니까요. 많이 알려주시고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 않지만 그리고 언어나 문화가 다르면 당연히 어렵지만 그래도 나와 제일 잘 맞고 나를 제일 잘 이해해주는 그런 인연은 꼭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오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연락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오늘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촬영을 하다 보니까 또 해가 졌네요. 아이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